빛고울 광주. 나라사랑 자유민주 꽃피우기 위한 호남지방 사람들의 뜨거운 혼이 결집된 고장 광주의 혈맥은 무등산에 있다. 무등등 무등산. 비길 데 없이 뛰어난 산이라는 이름 무등은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해서 부르는 말이다. 비할 데 없고 헤아릴 길 없이 공덕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 법보의 말씀이 소리 없는 법음으로 메아리 울리는 무등등 무등산. 마치 천지간 육도 중생이 하나하나 바위로 환생한 듯 무등산에는 기묘한 돌 기둥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천왕, 지왕, 인왕 세 봉우리의 어우러짐이 마치 후덕스런 어머니 같은 산, 무등산에 천년명찰 증심사가 있다. 무등산이 호남 사람들의 고향이었다고 한다면 증심사 또한 계산 이래로 무등산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사지의 기록에 따르면 9세기 중엽 철감 스님이 무등산 서쪽 기슭에 절을 짓고 증심사라 이름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을 열었고 전남 화순의 쌍봉사에서 종풍을 드높이기도 했던 철감 스님이 호남의 진산 무등산에 터잡아 불도를 열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11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전란의 불바람이 그칠 날 없었던 천년의 세월 속에서 개창 당시의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리 없지만 개창 당시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석탑 한 기가 경내에 남아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으나 1971년에 복원해서 어느 정도 원상을 회복했다. 이중 기단으로 된 3층 석탑은 각 탑신마다 귀기둥을 세웠고 옥계석은 날렵하게 반전돼 경쾌한 느낌을 준다. 상륜부의 노반 위에는
복발 대신 옥괴석을 얹은 모습이 매우 독특하다. (1094년) 고려시대 당시 희해조 국사가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했고 1443년 조선시대에 이르러 삼창불사가 이루어졌다. 전라도 관찰사였던 김호가 주도했던 삼창불사 결과 무등산 골짜기마다 가득 들어찼던 가람 건물들은 정유재란의 불길 속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그 뒤로 1609년에 이르러 석경스님, 수장스님, 도광스님이 함께 힘을 모아 사창불사를 일으켰으나 그나마도 한국전쟁 바람에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조선 중기 특유의 건축미를 자랑하던 대웅전을 비롯한 극락전, 명부전, 회승당 등의 건물뿐 아니라 불상과 탱화, 범종을 비롯한 수많은 보물들도 그 불길 속에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재난 끝에 남은 건물은 500전 뿐이었다. (500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최근 20여 년 사이에 지은 것이다. 하나하나 건물들의 털을 잡아 옛 모습들을 갖추어가고 있는데 가람배치의 중심은 예와 다를 바 없다. 경사진 지형을 잘 살려서 일주문을 세웠다. 막돌로 초석을 놓은 위에 백흘림 기둥을 세우고 팔짝 지붕을 받치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 다시 가람의 중정 공간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형을 따라 몇 번 더 꺾어서 계단을 올라야 한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중정에서는 좌우대칭으로 균형을 이루었지만 500전을 중심으로 한 공간은 엄정한 균형을 이루지는 않았다.
중심사의 주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대웅전은 높게 쌓은 두 단의 석축 위에 화려한 타포식 팔짝 지붕 건물로 세워 올렸다. 빗살문과 어우러진 나뭇잎과 꽃무늬가 화려한 문살이 눈길을 끌고 사방을 빙 둘러 바닥에 깔아놓은 연꽃 모양의 전돌이 연화장 세계를 장엄하게 꾸미고 있다. 대웅전 중앙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마 촉진을 하고 앉아 있으며 좌우에는 보처보살을 함께 봉안했다.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중태화 속의 인물들은 위엄이 넘치고 색상 또한 화려하다. 하지만 신중태화는 불전을 장엄하게 꾸미기보다는 정법을 수호하는 의미가 더 깊다. 멀리 대웅전 지붕 위로 무등산 능선자락이 병풍처럼 드리운 정심사에서 저마다 그윽한 법향을 따라 마음의 발길을 옮긴다. 대웅전 뒤쪽으로 올라가면 500나한이 상주하는 500전이 있다. 제 각각의 표정과 모습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말을 걸면 대답이라도 해줄 것만 같은 나한들. 아예 고개까지 돌려서 옆에 앉은 나한과 한담이라도 나누는 듯한 나한의 모습까지 자연스럽게 이를 데 없다. 대웅전 오른쪽에 위치한 지장전에는 지장보살상을 봉안했다. 매달 지장제일은 이곳에 모여 제를 올리고 지장보살님께 참여하는 날로 삼는다. 지장전 안에 나란히 서 있는 동자상들은 동자라기보다는 동료에 가까운 몸매를 보여준다. 천진난만한 동네 아이들의 얼굴이 그대로 반영된
동자 동녀상에서 배어나오는 웃음이 저절로 보는 이의 얼굴로 옮겨짐을 느낀다. 지장전 앞에 서 있는 5층 석탑은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한 편인데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층 탑신 부분 내면 중앙에 14.5cm 크기의 돌출된 방형 구획을 만들고 그 안에 8잎의 연화 문양을 새겨놓은 점이 매우 특이하다. 이런 양식은 화순 운주사의 9층 석탑에서도 볼 수 있다. 운주사 석탑에서는 이중의 마름모골 구획 안에 4잎의 꽃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아마도 두 탑의 조성 시기가 비슷함을 짐작해야 하는 증거로 보인다. (1933년에) 이 탑을 해체 복원할 때 탑 안에서 금동불 2구와 높이 19cm의 5층 철탑, 소형 철불 2구, 수정 1점, 청옥 세주 23점 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그 중에서 금동불 2구는 국보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의 와중에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고 한다. 막돌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 맞배 지붕에 비로전을 세웠다. 비로전 안에 봉안된 정심사 비로자나 불상은 통일신라 때 조성된 철불로서 보물로 지정돼 있다. 본래 광주 시내에 자리하던 대황사지에 있던 불상이었으나 1934년부터 정심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9세기경에) 조성된 신라 철불의 특징들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증심사 불상은 여러 면에서 가지산 호림사의 철불과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높고 뚜렷한 육대와 나발 모양의 머리는 타원형의 얼굴과 균형을 이루고 넓고 각이 진 어깨에는 힘이 넘쳐 흐른다. 두 손을 모아 직원인을 맺고 있어서 비로자나 불상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있는 점이 다른 불상들과는 다른 증심사 철불의 특징이다. 두 발의 가부좌 모습도 여느 불상과는 다르게 왼발이 오른발 위에 놓여진 항마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불상과 함께 갖추어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광배와 대좌가 없어서 아쉬움을 주지만 완벽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비로자나 불상이 천년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증심사 경내에는 독특한 모양의 석조 보살 입상이 7층 석탑 한기와 나란히 서 있다. 고려시대 때 조성된 이 보살상은 원래 담양군에 소재한 서봉사지에서 증심사로 옮겨온 것이다. 원통형의 높은 보관을 쓰고 있는 모습은 강릉의 한송사 석조보살 입상과 오대산 월정사의 석조보살 좌상과 같은 양식으로서 매우 독특한 양식이다. 타원형으로 갸름한 얼굴에는 우아한 기품이 넘치고 원무늬의 선각에도 화려한 조형미가 내비친다. 보살상과 나란히 서 있는 칠청 석탑은 조선시대 중기에 세워진 작품이다. 각기 한 덩어리의 돌로 지대석과 탑신을 올리고 상륜부도 한 개의 돌만 올렸다. 기단부와 상륜부가 거의 생략된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탑신에는 범종에 새기던 진원문의 범자 문양을 조각했다. 각 탑신의 내면에 같은 글자를 새기고 층마다 다른 글자를 새겼다. 라마교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이 범자 칠정 석탑은 우리나라의 석탑사에서도 매우 드문 예로서 불교 미술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정심사 입구에 위치한 부도전에는 스님들의 부도와 함께 청신남, 청신녀의 비석과 탑이 함께 서 있다. 정심사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스님들 못지않게 제가자들의 공헌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월암당 대사 민성이라는 타포가 새겨진 부도는 1715년에 건립된 것이다. 정면과 양쪽 측면에는 연화문을 새기고 뒷면에는 사람 얼굴을 새겼다. 주먹코에 왕방울 눈으로 웃고 있는 얼굴이 마치 장승의 얼굴과 같다. 월암당 부도 곁에 나란히 서 있는 부도의 탑신에는 수월당 보문탑이라 새겨져 있는데 조성연대는 알 길이 없다. 용두에 튀어나온 두 눈과 눈 밑에서 시작하여 턱 밑까지 돌려진 수염 묘사가 돌장승의 조각을 보는 듯하다. 월암당 부도에 비슷한 연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로전 뒤쪽 산신강 옆에 암벽을 기대어 홀로 서 있는 부도 한 기가 있다. 바로 규봉당 스님의 부도이다. 석종 모양 탑신과 상륜부가 원형의 지대석 위에 놓여 있다. 광주 지역은 백제시대 이래로 호남 지역의 중심지였기에 곳곳에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백천사지, 대황사지, 장원암지, 지산동 사지, 정각사지, 운림동 봉황대 사지 등등 셀 수도 없다. 특히 백천사지를 지키고 있는 탑 한 기. 광주 동오층 석탑으로 불리는 이 탑은 이중기단을 갖춘 전형적인 신라 석탑이다. 통일 신라 말기인 9세기경에 조성된 화강암 탑으로 현재 높이는 7.24m이다. 상륜부가 결실돼 찰주가 노출돼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손상은 적은 편이다. 인근 주변까지 건물이 들어서 있어 주변의 발굴 작업은 요원할 뿐이다. 1955년 탑을 해체 복원할 당시 제4층의 탑신에서 청동 함으로 된 사리구가 발견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광주 서오층 석탑으로 불리는 고려 석탑 한 기도 광주 시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 때 조성된 단층 기단의 5층 석탑인데 높이는 7m이다.
정심사에서 1km가량 떨어진 약사 계곡 위쪽 분지에 사인봉을 바라보며 자리한 약사함. 이곳은 무등산 산내 암자들 중에서 한국 전쟁의 화마를 피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정심사를 개창했던 철감 스님이 먼저 약사암터를 닦고 나서 이곳에 머물며 정심사를 세웠다는 유서 깊은 곳이다. 약사암에 전해 내려오는 석조열의 좌상과 삼청 석탑이 모두 9세 이형에 조성된 것이어서 그러한 창건 일화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웅전 안에 봉안된 열의 좌상은 화강암으로 조성된 보물이다. 낮은 육계와 반나발의 머리 모양은 뒷머리만 나발로 표현됐다. 반개한 두 눈은 두툼한 입술과 함께 원만한 상호를 짓고 미소를 띠고 있다. 항마인을 취한 두 손 아래 다리는 결과부자를 하여 길상좌를 했다. 전체적으로 중량감 넘치는 남성미가 흐르지만 짧은 동체와 가는 허리에서 균형미가 약간 떨어져 보인다.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석굴암 본전불의 형식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열의 좌상은 신라 전성기의 불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신라 불상이 희귀한 호남 지역에서 그 자료적 가치는 더욱 높다는 평가도 있다. 약사암 대웅전 앞에 서 있는 삼청석탑은 대구 동화사 피로암의 삼청석탑과 거의 유사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기단을 갖는 신라 석탑의 전형 양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본래 원형을 잃은 까닭으로 보이며 열의 좌상과 함께 창건 당시에 조성된 유물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귀신도 사람도 찾지 못하는 이런 도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조석변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침 묵은 마음 다르고 저녁 묵은 마음 다르고 이런 그 마음 중에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아집의 소산이기도 해요. 마치 그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여러 많은 파도가 울렁거리듯이 저희들도 가만히 있으면 부처 같고 보살 같은데 누군가가 보살은 자신의 공덕으로서 자신을 장엄하게 꾸미고 남을 이롭게 하는 기쁨으로서 자기의 식사를 삼는다. 보살은 뜻을 지어 나는 곳으로서
동산의 땅을 삼고 신통과 변화로서 기쁨을 삼는다. 보살은 적게 먹는 것으로서 수말을 끊고 화내지 않는 것으로서 도덕을 기른다. 보살은 질투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화합하여 한데 모은다. 진정한 자비란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말한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배우는 길은 바로 자비를 행하는 데 있다. 참된 자비행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발심이며 불심이다. 무등산 증심사. 증심사는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부처님의 자비로 치유받고 돌아가는 진정한 성소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오가는 이마다 증심사에서 자비심을 배우고 또다시 그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다지는 곳이다. 세간에서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구하다가 그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고통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살의 자비행은 오로지 남을 즐겁게 하고자 애를 쓴다. 남의 기쁨에서 진정 자신의 기쁨을 얻는 보살의 자비심을 배우는 곳, 무등산 증심사. 증심사에 들어선 마음들은 더 이상 번뇌가 없어 삼계의 미혹을 끊는다. 자비심 넘치는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찬 가슴이 돼 새롭게 발심한 자신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천년고찰 증심사에 있다.